안녕하세요. 2023년 소이오일 마스터 프로그램 챕터 3 미국산 콩기름과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해서 강의할 구석대학교 정문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미국산 콩기름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그리고 또 고올레산 콩기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산업체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산 콩기름의 우수성을 한번 보게 되면요, 미국산 콩기름은 타 생산지에서 생산된 콩기름에 비해서 품질이 좋습니다. 좋다는 건 뭐냐면 정제 비용이 적게 든다는 또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정제에서 그 수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산 콩에는 그 손상된 콩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확 전에 또는 재배 환경, 그리고 또 저장이나 운송 과정에서 아주 양호한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산 콩기름의 우수성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우선 유리지방산 함량이 적습니다. 유리지방산 함량이 적고, 그 다음에 중성류의 손실이 적게 돼요. 중성류의 손실이라는 건 결국 일드, 최종 수율을 나타내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도 밝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색상이라는 건 뭐냐면 색을 다시 낮추는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그 가공이 적게 들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수화성 인지질이 낮습니다. 이거는 비수화성 인지질이 낮다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검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을 첨가해도 빠지지 않는 인지질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인산이나 이런 특별한 재료를 첨가해서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걸 빼려면 비용이 발생하고요.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수화성 인지질이 적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정제에 필요로 하는 재료 소비량이 감소하고, 또한 정제 공정 과정 중에 전력 소비가 감소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콩기름 원유의 품질 지표는 뭐가 있을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인데요. 품질 요인 중에 4가지가 이제 크게 있는데, 하나는 유리지방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색도도 있고요. 비수화성 인지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음에 중성류의 손실이 이렇게 있는데,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다 그러면은 비용이 추가됩니다. 특히 유리지방산을 빼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성소다의 첨가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가성소다를 첨가하게 되면 유리지방산만 없애는 게 아니고 동시에 중성류도 같이 빠져나오게 되고 정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색도가 높게 되면 또 탈색토를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비용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탈색토에서 묻어나오는 정제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화성 인지질이라는 것은 수화가 거의 힘든 이런 인지질이기 때문에 특수한 물질을 첨가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산 첨가인데요. 인산을 첨가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가 되고, 또 인산 첨가로 인해서 손실되는 손실 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중성류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경제적 손실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기름의 원유 품질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별 대두의 정제 수율을 보는 건데요. 이제 미국산이냐, 아르헨티나산이냐, 브라질산이냐에 따라서 정제하는 수율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맨 왼쪽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한 콩을 가지고 정제한 콩기름이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산, 아주 오른쪽에는 이제 브라질산인데, 여기에 보면 미국산이 월등하게 정제 수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미국산이라도 또 오래된 롱텀 스토리지 US 소이빈으로 정제를 하게 되면 정제 수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르헨티나산은 그 오래된 콩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요. 브라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산 콩이 정제 수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제 수율은 반대로 손실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손실률로 봤을 때 미국 북서부에서 또 미국 걸프 지역에서 생성된 콩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산하고 브라질산 콩으로 콩기름을 짜서 정제했을 때 손실률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충분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정제 비용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만큼 다른 이제 정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미국산이 역시 가장 정제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산, 그 다음에 브라질산으로 아까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손실된 기름을 비용으로 산출한 내용인데 RMB라고 해서 이제 인민비, 그래서 중국 돈으로 아마 환산한 건데요. 보면은 미국산이 월등히 아르헨티나산이나 브라질산보다 오일 손실 가격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산 대두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가? 이거는 이제 이런 미국 대두 황금 표준 품질 관리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요. 일단은 품질 자체가 높다,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수확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물류 과정에서 아주 좋은 고품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품질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제 정제 비용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그 품질이 일관되다는 거예요. 일관된 품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들어올 때마다 다르게 되면 정제하는 정제 조건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정제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를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고올레산 대두 콩기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플래닛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비스티브 골드, 소일렉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품종이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소일렉은 넌 GMO로 이렇게 생산된 그런 콩이고요. 이 세 제품 모두 콩이 올레산 함량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그 70%가 넘는 올레산을 가지고 있고 포화도는 아주 낮아요. 그래서 6%에서 12% 정도 포화도가 아주 낮은 그런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기존의 콩기름과 고올레산 콩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지방산 조성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콩하고는 기존의 콩기름하고는 아주 다르죠. 왜냐하면 포화도도 일단 고올레산 콩기름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또 맨 오른쪽에 있는 리놀 렌산 함량도 거의 아주 조금 3% 이하로 아주 적게 돼 있고, 그다음에 특징은 이제 거기에 가운데 있는 올레산 함량이 아주 상당히 높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 보는 그림 올리브유와 지방산 소성이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올레산 콩기름은 올레산 함량이 70% 이상의 유지이기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식용유를 갖다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을 대체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 강조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 2015년에 리뷰 페이퍼를 보면은요, 고올레산 식용유를 3주 동안 포화지방을 대체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아포 단백질 B가 유의적으로 감소한다. 이거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올레산 콩은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물, 그러니까 일반 콩이나 아니면 다른 작물과 혼합되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체성 보존이라는 관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P라는 것은 Identity Preservation, 그래갖고 특히 소프트 IP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소프트 IP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자회사하고 농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제 최소한의 단백질과 기름 함량이 균형받을 수 있고 계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자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계약 재배를 통해서 종자를 공급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곡물 품질 표준을 근거해서 수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거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종 장비를 미리 클리닝 해갖고 다른 작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재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수확 후에는 대량 수송할 때 장비를 클리닝 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관리된 시스템에서 보관을 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나 또는 프로세서로 운송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인도할 때 다시 테스트를 해갖고 이 테스트 확인을 다시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현지 테스트에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전량 일반 대두유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IP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올레산 콩기름의 이제 여기는 생산 전망을 나타내는 건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재배 지역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 있게 공급이 가능한 유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올레산 콩기름은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느냐? 다양한 식품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드러운 맛과 향을 갖고 있고 높은 산화 안정성을 갖고 있고 발연점이 높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관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 기구나 이런 특히 튀김기의 세척 주기를 감소시켜 갖고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미국 내 고올레산 콩기름 현재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식품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튀김육뿐만 아니라 혼합 식용유, 제빵용 소트닝, 도넛, 패스트리, 커피 크리머, 그 밖에 다양한 식품에 현재 분야에서 응용 가능한 그런 현재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튀김류의 어떤 수명을 비교한 건데 실제로 일반 대두유보다 고올레산 대두유가 튀김 수명이 긴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튀김을 오래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열을 가열하게 되면 고올레산 콩기름이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중합도가 떨어져 갖고 그 산화가 덜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점성이 높다는 건 산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산화안정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왼쪽에는 이제 막 여기 중합이 많이 되어 있는 튀김기를 보여주는데요. 또 오른쪽에는 고올레산 콩기름으로 튀긴 튀김인데 보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막 뭐가 산화가 많이 돼서 중합체가 껴 있는 거를 봤어요. 오른쪽에는 반면에 깨끗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튀긴 뒤에 관리, 그 다음에 세척에도 상당히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9년에 고올레산 대두유가 출시돼서 유통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대두협회에서는 이런 고올레산 대두유 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고 있어서 현재 이제 고올레산이 콩기름이 건강하고 오래 깨끗하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챕터 3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